정월 대보름인 오늘 경남 곳곳에서 풍성한 달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MNG로 연결합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에 세계적인 패션 업체가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존 상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를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마을버스와 화물차가 부딪혀 버스가 넘어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한 해 가장 크고 둥근 달이 뜬다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경남 곳곳에서 풍성한 달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축제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 모두들 크고 둥근 보름달을 기대했을 텐데 어떤가요? 네, 구름 사이로 보이는 아주 희미한 보름달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아직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오늘 행사의 백미인 달집 태우기 행사도 조금 전 열렸습니다. 오늘 하루 경남에서만 1,300여 곳에서 16만여 명의 시민들이 다채로운 달맞이 행사를 즐겼습니다. 높이 15m 거대한 달집이 활활 타오릅니다. 둥근 달집 아래로 저마다의 소망을 한가득 담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저 멀리 보름달까지 닿을 수 있도록 불길은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애구는 태워 날려버리고 올 한해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동료들이나 우리 국민들 모두가 건강한 사회, 또 건강한 또 경제가 아주 활성화돼서 좀 더 활기 있고 희망찬 그런 사회. 평소 접하기 힘든 풍성한 전통놀이도 즐겼습니다. 길이 200m, 지름 1.5m 거대한 줄을 사이에 두고 마을 사람들이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 신나는 줄다리기 한 판을 벌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인 데서 힘껏 이렇게 힘껏 땡기보고 다 본들 다마다 이렇게 웃는 모습 보이고 이리 즐거웠죠. 을미년 정월 대보름, 둥글고 환한 달빛처럼 올 한해 우리들의 삶에도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천 앞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을 비롯한 창원시 투자유치단이 다음 주 미국에서 세계적인 패션 업체와 투자 양해각서를 맺을 예정입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기존 상권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중저가 패션 브랜드인 포에버 21. 전 세계에 650개 매장을 갖고 한 해 매출이 9조 원에 이릅니다. 세계 5대 패스트 패션 업체로도 손꼽히는 포에버 21과 창원시가 다음 주 투자 양해각서를 맺습니다. 창원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점 시설이 될 쇼핑센터 건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포레버 21이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여부는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쇼핑센터를 해양 신도시에 유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상인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양 신도시에 최신식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지역 상권이 쇠퇴할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수백억 원을 들인 마산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도심과 서로 상충되거나 서로 또 배치되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배제를 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최근 창원시 투자유치위원회에서도 외부 투자 유치도 좋지만 기존 상권이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을 함께 키우려는 창원시는 투자 유치가 절실합니다. 이런 투자 유치가 기존 기업과 상권을 함께 살릴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무상급식을 대신해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를 두고 이번에는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들지를 미리 따져보는 보고서가 필수 조건인데 조례가 발의된 후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발의된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
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 어떤 사업을 하게 될지, 얼마나 예산이 들지를 검토할 비용 축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조례는 안만. 조례 안만 받아요. 비용 축에서 안 오면은 의안을 상정할 수 없습니다. 비용 축에서는 조례 남발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예상 비용을 검토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의 남발을 방지하고 그 조례의 어떤 실질적인 법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경상남도 외의 관련 조례를 보면 모든 발의 의안에 따라 비용 축에서를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 비용 축에서가 누락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은 입안해서 제출할 때 그 첨부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 2013년 야권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을 제정하지 못한 이유도 비용 축에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거든요. 그런 전례를 볼 때 이 비용 축에서는 그 절대적 조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갑재 도의원은 비용 축에서 제출이 안 된 것은 유감이지만 임시회 전에 제출되면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창원에서 마을버스와 화물차가 부딪혀 버스가 넘어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등굣길 학생들을 많이 태우고 있었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손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객을 가득 태운 마을버스. 갑작스런 충격에 승객들은 크게 휘청입니다. 마을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옆으로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창원 25번 국도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25톤 화물차와 마을버스가 부딪힌 겁니다. 가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박식기는 옆으로 쏠리면서 가드레일을 바꾼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것은 아침 7시 반쯤. 마을버스 안에는 승객 37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28명이 등교하던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17살 김모군 등 학생 15명을 포함해 모두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서 있었는데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람들한테 깔리고 맨 밑에서 있다가 위로 해가 창문이 부사져 있었는데 위로 기어서 올라왔어요. 경찰은 차선을 바꾸던 화물차와 직진하려던 마을버스가 서로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덤프트럭을 버스가 우측 추월을 해 지나가려고 하다가 덤프트럭이 우회전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되었어요. 경찰은 마을버스가 정원을 초과해 운행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직장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경남은 전국 꼴찌입니다. 왜 그런지 오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새로 문을 연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여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직장에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돼 여간 편리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친정에 맡겨서 저희가 매일 볼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직장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매일매일 딸을 볼 수도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최근 어린이집 폭행 사고가 잇따르면서 직장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며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일과 가정에 양립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기업체 65곳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행률은 70.8%에 그쳐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장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힘든 소규모 사업장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이걸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마산 종합운동장에 지을 새 야구장을 스포츠 관광 명소이자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오늘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구장 위치를 마산으로 결정해준 창원시 의회와 시민들에게 감사한다며 새 야구장을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새 야구장 위치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의회와 협조해 창원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 데 전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 4주년을 앞두고 경남과 부산권 대학 교수들이 설계 수명을 다한 원전의 폐쇄를 요구하는 교수 선언을 했습니다. 경남대와 경상대, 인제대, 창원대, 부산대 등 소속 교수 78명은 선언문에서 노후 원전인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의 폐쇄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교수들은 정부가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 폐쇄를 선언할 때까지 노후 원전 폐쇄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5천여만 원이 든 부의함을 통째로 훔친 40대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밀양경찰서는 41살 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쯤 밀양시 가곡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상주들이 잠든 사이 부의함을 통째로 훔쳐 화장실에서 발로 부순 뒤 부의금 5,600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강 씨는 장례식 주차장 차량 블랙박스 화면에 찍혀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은 부의금 4,600여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과다한 복리후생을 축소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경남개발공사가 5건을 축소 조정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직원 자녀의 대학 입학 축하금 50만 원 폐지, 복지포인트 지급 규모는 25만 원 축소, 주택자금 대출 금리는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 휴가 휴직 기간은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14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과도한 복리후생 시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축소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민주평통 경남지역회의가 오늘 북한 이탈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